녹록지 않은 시기가 2월 달부터 펼쳐진 겁니다. 우선 먼저 겪어야 될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다. 힘들고 낯설고 시작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4년 2월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번 달부터가 갑진년이라고 하는 새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2월 4일 입춘이라는 절기를 기점으로 이번 달 2월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은 이번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격이라고 하는 운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들께 2월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2024년 갑진년 2월이라고 하는 특징은 첫 번째로 편관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편관이라는 뜻은 새롭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겪어야 될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다. 힘들고 낯설고 객지의 위험함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한 달이 시작됐다는 뜻이니 시작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이겨낼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번 달에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일들, 낯선 환경에 놓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근이라고 하는 적극성, 비견이라고 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번 달 2월 병인달에 이 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운들을 설명드릴 때 근황은 좋다, 무근하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달마다 틀립니다. 이번 달은 편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으니까 편관이라는 운에 맞춰서 근이라고 하는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건 거지 내 사주에 근이 있고 없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끈기 있고 책임감이 있고 주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격에 맞춰서 해야 될 책임, 역할,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근이 있고 없고 비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한 자세로 임한다면 이 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낯선 환경, 객지와 험지 혹은 위험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고 적응하고 도전하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토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 갑진년 병인월이라는 의미 자체가 개갑병이라고 하는 오행의 구조가 잘 맞춰지는 것을 뜻해요. 개갑병이라는 뜻은 내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만들었던 것을 세상에 알리고 내보내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가서 쓸 수 있는 환경, 쓸 수 있는 지식,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못한다라는 모습이기도 해요. 세상에 맞춰야 된다, 환경에 맞춰야 된다, 조직에 맞춰야 된다, 사장님 말에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상이 원한다면, 나의 조직이 원한다면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받아들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번 2월 운세의 전체적인 총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월이라고 하는 운세는 편관이라는 운으로 새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내가 실적을 내고 공을 세울 수 있는 운으로 만들자라는 뜻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되고 비견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추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 달 운세 총운에 맞는
우선 카드를 한 장 보고 이 카드에 맞춰서 운을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병인월의 운세를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자, 이번 달의 카드는 9개의 칼입니다. 벽 뒤에는 칼이 매섭게 날카롭게 걸려져 있고 나는 침대에 앉아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어려운 현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셨던 카드처럼 녹록지 않은 시기가 2월 달부터 펼쳐진 겁니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내가 내일이 걱정돼서 이 밤잠을 설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도전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불과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현장에 나아가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과 슬픔으로 내가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가겠지 하고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카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간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목일간부터 설명을 드려볼까요? 갑목일간에게는 갑진년은 비견이라는 운이고 병인월은 식신이라는 운이기도 합니다. 갑목에게 병인원, 병인월, 식신이라는 운은 내 고유한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주에 비견이 있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구해 왔다라는 뜻인 거고 근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재능도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근과 비견의 힘을 바탕으로 식신이라는 운을 만났으니 비견을 갖추신 분들은 식신 제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싸움에 뛰어들어서 이겨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 합격운, 실적이 높아져서 공을 세우는 운, 내 실력에 대한 인정을 합당하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니까 갑목일간들에게 이번 달은 합격운, 취직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승진운, 결혼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 귀한 기회로 삼아서 도전하고 준비된 실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왕한 식신, 일간이 근왕했다면, 근왕한 갑목일간이었다면 내 스스로 직접 만드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제작하거나 스스로 개발하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니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시장에 통용되게 된다. 시장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준비된 실력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만드신다면 갑목일간에게 이번 2월 달은 새로운 기회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근이라고 하는 끈기와 인내, 비견이라고 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근과 비견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근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스스로 제작하고 스스로 개발하기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차용하고 채용해 오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견을 갖추지 않은 근왕이라 비견을 갖추지 않은 갑목일간일 경우에는 경쟁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무리한 경쟁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좀 급을 낮춰서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갑목일간에게 이달 식신이라고 하는 병인월은 내 고유한 실력을 만들고 실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이다. 합격운이 도래하고 있다. 성공하는 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을목일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을목에게 갑진년은 겁재라는 운이고 병인월은 상관이라는 운입니다. 상관이라는 뜻은 내 고유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잘 섭외를 해야 되고 주변에 인기 있는 제품들이나 유명한 상품들, 해외의 좋은 결과물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하니까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시장에서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을 하시고 더 좋은 상품과 인기 있는 제품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운영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나 겁재상관이라는 운이 왔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세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관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나 단체 혹은 사회에 내가 합당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제안서를 낸다던가 기한을 한다던가 혹은 국가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유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을 포진을 하고 좋은 상품과 결과물들을 받아들여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점은 무엇이냐? 겁재상관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룰, 규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상품을 갖췄더라도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 절차에 따라야 된다. 혹은 신고라던가 이런 그 규칙을 잘 지켜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과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인정, 자격을 득하던가 허가를 받던가 승인을 받던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내 가치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아무리 특별하고 새롭고 막 신선한 센세이셔널한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허가받다, 자격을 얻는다 이런 것처럼 규칙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바탕, 틀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익 효과가 극대화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목일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간목일간에게는 식신이라는 운, 스스로 내 고유한 실력이 중요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자. 그리고 내 가치를 시장에 알려서 수익화시키자.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성실근면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경쟁력이 필요하다. 을목일간에게 이달은 겁재상관이라는 운으로 내가 뛰어난 가치를 뛰어난 사람들과 뛰어난 상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환경을 응용할 수 있다. 그거에 따른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룰에 맞춰야 된다. 허가를 득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일간 한번 알아볼까요? 병화일간, 큰 태양과 같다, 리더자, 우두머리와 같다라고 하는 병화죠. 병화는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 만인을 이끌 수 있는 품, 지도력을 갖춘 사람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갑진년은 편인이라는 운이고 병인월은 비견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편인, 비견이라는 운이 왔는데 편인, 비견이라는 운은 내가 지적재산권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고유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치화시켜서 재산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 허가나 등록이나 특허라던가 출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편재라고 하는 시장성을 받아들여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니 지적재산화처럼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관설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정관을 가지고 있었다. 병화에게 정관이라는 것은 개수를 뜻하죠. 정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금 탈루라던가 임금 체불이라던가 임금 착취라던가 이렇게 조금
잘못 변용해서 쓸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자적인 입장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형태가 된다면 이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혹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니 무리하지 않도록 견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이제 약자나 혹은 뭐 낙오자들이라던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개인적인 사리 사욕만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이게 인연을 못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탈루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체불이라던가 임금 착취를 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역공을 만나게 되니까 미리미리 방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 출판이라던가 혹은 작곡이라던가 뭐 특허라던가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지적재산권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드시고 거기에 내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왕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으나 만약에 근왕하지 않다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혹은 내 가치를 더 높게 만들고 이익을 더 내 스스로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법이나 혹은 편법적인 역할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방비를 해가면서 적정한 선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병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에게 이번 2월 갑진년 병인월은 우선 첫 번째로 갑진년은 정인이라는 운이고 두 번째로 병인월은 겁재라는 운이 왔습니다. 겁재, 우리가 무시무시하죠. 겁재라는 얘기만 들으면 무슨 돈을 뺏긴다, 다툼이 생긴다, 뭐 영역을 잃다 이런 형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성을 지키는 겁재는 의미가 다릅니다. 효심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안전자산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과 안전자산권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의 아이디어와 실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라던가 아니면 뭐 자격이라던가 이런 지적재산권과는 좀 다르게 정인의 안전자산권이라는 것은 뭐 선대로부터 받아온 유산이라던가 유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안전자산이라는 의미에서 부동산 효과처럼 재테크 효과도 나타난다는 뜻이 바로 이 인성 겁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성을 하면 뭐 집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고 문서를 등록한다라는 의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에 등록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재산적으로 재테크를 통한 이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단점은 아까 뭐 이제 우리가 식신 얘기하고 편관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근왕한 게 중요하다, 뭐 비견이 왕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럴 때 특히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근왕하면 안 좋아요. 다 이렇게 그때마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은 건데 이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겁재라는 운에서는 우리가 재극인을 통해 가지고 시장적인 어떤 수요를 받아야 되고 이익을 받아야 되고 안전자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정인 겁재에서는 근왕한 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겁재라고 하는 내 영역을 스스로 만들려면 이 근왕이라는 것도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재생관이 됐냐 안 됐냐가 여기서의 포인트예요. 인성겁재로 내가 특허를 내야 되고 자격을 갖추고 지적재산, 안전자산을 만드는데 만약에 관인상생이 안 된 상태에서의 인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짝퉁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도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식적인 루트가 아닌 편법적인 루트를 활용한다는 뜻이니까 짝퉁이 발생을 하거나 도용을 하거나 차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근본에 대한 데이터가 바탕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허가를 득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냥 쓰지 마시고 이거 내가 합법적인 형태로 가져온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법적 절차도 만들어 놓으시면은 훗날 이거에 따른 역풍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근거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근거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베껴 쓴 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이 베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차용하는 형태, 도용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재생관, 관상생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내가 자산화시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화일간, 정화일간을 함께 알아봤어요. 병화일간에게는 비견이라는 운으로 내가 지적재산화를 시킬 수 있다. 또 비견이라는 것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편법이나 불법으로 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게 법적 절차라던가 그런 단계를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정화일간에게는 겁재라는 운으로 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임에 참여하다라는 뜻인 거고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경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인성겁재라는 합리적인 내 지적재산, 안전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관인상생 재생관이라고 하는 합법적 절차 안에서 근본이나 기반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허가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불법 혹은 도용하거나 아니면은 짜가, 이미테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법적 근거를 잘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토일간을 말씀드려 볼게요. 무토일간, 큰 산과 같다, 군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갑진년은 편관이라는 운인 거고 병인월은 편인이란 운이 왔습니다. 특히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운인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해야 된다. 해왔던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아이디어를 더해라라는 게 바로 편인 운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를 더하고 개성을 더하고 특기를 더해서 나의 가치를 더 높여야 훗날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요. 중요한 것들은 내가 과중과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임무, 역할에 충실히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근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혹은 비견이라는 것을 갖추지 못했다면 내가 지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리한 압력,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가 탈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 것을 막 큰 목표만 세워서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이때는 한 단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에 모순이 좀 있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더 하나를 더 만들고 하나를 더 특기를 더 해야 되고 자신의 개성을 더 살려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여건도 있을 수 있다. 무리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고 레벨을 좀 낮추고 너무 고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지금에 만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편인이라는 운이에요. 무토일간에게.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걸 뜻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웠던 사건이라던가 사고,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 걸 뜻합니다. 고지고대로 막 원칙대로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어지거나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남들을 지적하는 거는 쉬워요. 남들을 잘못한 잘못을 이렇게 개선시키고 고치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남만 탓할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만들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집 부리진 않았는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편인운이 왔을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가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야, 너 그거는 안 돼. 나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너 나랑 적이야. 넌 반대편이야. 이렇게 선을 너무 그어서 관계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토일간에게는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번 연도는 정관이라는 운이고요. 병인월은 정인이라는 운입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인상생, 기존의 질서에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인 거고 합당한 역할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대로 지금처럼만 하시면은 이번 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점이라는 것은 상관패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교육이나 교화를 시킬 수 있는 자격을 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복지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른과 같은 모습, 선비와 같은,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들은 기존의 룰을 잘 존중을 하고 내 고집과 혹은 내 바램을 앞세우기보다는 전체를 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절차에 맞춰서 합당하게 지금처럼만 잘 유지하신다면 인정도 받고 단계도 상승하고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귀한 운입니다. 특히 기토, 기계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토하고 발생한다, 생화한다 이런 오행의 운이기도 한데요. 출산이라던가 아니면 임신이라던가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귀한 한 달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일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금일간, 신금일간, 특히 경금일간에게 갑진년은 편재라는 운인 거고 병인월은 편관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재생살이라고 하는 운이 왔어요. 재생살이라고 하는 운은 영역을 넓힌다라는 뜻입니다. 총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들은 너무 무리하게 안 하던 것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안 쓰던 머리 쓰고 안 쓰던 몸 쓰고 안 쓰던 환경에 내보내지게 되니까 막 삭신이 쑤시고 아플 수 있으니까 건강 조심도 하자. 나도 챙기면서 일도 도모하자라는 걸 뜻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몰빵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는 기회죠. 총괄, 관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역이 넓어진다는 게 뭐겠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내 사회적 기반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도 알아주고 밑에서도 나를 이제 추대해 준다는 뜻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라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 거래처가 확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도전도 하시고 영업도 나가고 넓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 주의점은 특히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는데 편관이라는 운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숙달되지 않은 것들을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망치질을 잘 못하는데 덥석 제가 망치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질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이나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운전도 잘 못하는데 장거리 운전하지 말라는 뜻인 거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무턱대고 성급하게 도전하다가는 실수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위험을 스스로 자처한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익숙하지 않은 것, 다루지 못하는 물건 다루지 말자. 절차대로 하자. 매뉴얼을 좀 따라서 하자. 그러지 않고 절차 무시하고 익숙하지 않은데도 물건을 막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위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걸음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사건이라던가 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기, 안전장치 마련해 놓고 매뉴얼대로 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 봐볼까요? 신금일간에게 갑진년은 정제라는 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인월은 정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죠. 재생관이라는 뜻입니다.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인 거고, 또 내가 조직적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럴 때는 내 영역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까 경금일간처럼 막 넓히고 확장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넓혀 나간다는 모습보다는 체계를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재생관이라는 의미는 사람들과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의 의견이나 안건을 수용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다 적용을 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된다. 재생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상승하게 된다. 가치가 높아진다. 책임을 지우게 된다. 내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다는 뜻이니까 급이 높아질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일간에게 재성이라는 운은, 이 재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돈을 뜻해요. 재화와 재물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를 따르는, 내가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와 안정된 그런 룰이 중요하겠죠. 체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잘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만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 의견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내가 그래야 진정한 리더자로서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중요해요. 특히나 신금일간들은 이번 달에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추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내가 모범을 보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위와 신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금일간 여러분들은 책임과 역할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품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수일간, 계수일간에게 이번 병진달은 재성이라는 운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가 금일간에게는 재생관, 재생살이라는 의미의 주안점을 뒀어요. 하지만 임수일간에게는 식신생재라고 하는 고유한 가치를 시장에 인정받는다는 뜻이 더 적합합니다. 기존의 틀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높이고 지위와 신분을 높이는 게 금일간이었다면, 임수일간에게는 내 실력을 드디어 시장에다 내보내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내가 연구했던 개발품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실력을 내가 인정받고 공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신생재라는 운으로 내 가치가 시장의 인정을 받아서 이익적인 부분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근과 비견이라는 걸로. 근과 비견을 갖추지 않았다면, 직접 생산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을 내가 같이 조인해서 할 때가 그 부가가치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황과 비결이 꼭 좋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자기 고집이 더 셀 수 있거든. 나만 최고고 나만 옳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근황과 비견을 갖추지 않았어. 그러면 직접 만들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하고, 내가 경쟁력을 혼자서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시간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상품 가치를 시장에 내보낸다. 시장에 인정받는다.
물건이 잘 팔린다. 가치를 잘 알릴 수 있고 사람들도 나를 잘 알아봐 준다. 그러니까 실력이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는,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분명할 것입니다. 개수일간에게는 상관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관정제, 병인 따른 정제라는 운인 거죠. 정제라는 뜻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뜻인데 보좌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여성적인 부분, 내조하는 부분, 부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성을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특히 여성에게는 식신생재, 상관생재라고 해서 남성에게 보조하고 보필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요. 자식이 잘 된다는 뜻도 있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세상에 진출한다, 사회에 진출한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자식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효과가 커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던가 거래에 대한 이익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제극인이라고 하는 시장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기존의 룰을 잘 지켜야 된다. 허가 받고 하자. 승인 받고 하자. 자격 갖추고 하자. 사이비, 야매 이런 게 아니라 공적인 자격을 득하자. 통용되는 승인을 받자. 어른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인정받자.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상관생재는 혁신적인 인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효과가 커지게 되겠죠. 상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효과가 높아진다. 임술일간에게는 내 제품을 시장에서 내보내고 인정받으니까 실력이 더 높아진다. 개수일간에게는 거래 효과가 높아지니까 계약도 체결되게 되고 그 거래를 통한 유통 마진도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월운, 연운도 마찬가지고요. 운세를 설명드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나이가 제가 40대 후반 막 이제 50대 가까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약간 꼰대 같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여건에 합당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과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떤 그런 이제 기성층의 마인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돈벌이를 잘해야 내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되는 거고 일단 내가 준비해 놓은 실력이 인정을 받아야 전문가로서도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관계와 지속성을 만들 수 있어야 그 체제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가 성공지향적이고 그리고 어떤 꼰대 같은 마인드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개성이 중요하죠. 자기 주도, 자기 주장, 자기 실력, 자기의 행복, 워라밸 다 중요합니다. 뭐 나이에 맞춰서 다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연배시거나 아니면은 저와 같은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그러한 잘못들을 무수히 너무 많이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체득한 건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럴 땐 무모한 거구나. 이럴 땐 경쟁력이 약한 거구나. 이럴 때는 협력이 필요한 거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항상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상대방이 맞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의 교훈, 뭐 이런 것들, 시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운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이번 운은 내가 능력을 펼쳐야 될 때인지 혹은 내가 순응하고
명령에 따르고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산을 넓혀야 될 때인 건지, 아니면 시장을 넓히고 확대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부를 단단하게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될 때인지, 이런 포인트만 하나씩만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게나마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2024년 2월 신년 운세죠. 일간별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